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10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밝힌 15일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긴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도 저희 오감만족 마켓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앵커님이 지금 말씀 주셨지만은 대중국 관세, 미국의 그렇죠. 대중국 관세가 이제 15일 앞으로 이제 15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그 대중국 관세권은요. 어차피 이제 중국과의 미국의 삿바 싸움 정도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15일 날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약간 의문스러운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15일 날 관세를 부과하는 건이 그날 있을 것인지 여부도 아직 그 미국 측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일이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관세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미중 합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취소하면 그뿐입니다. 네. 취소하면 그뿐입니다. 뭐 예전에 관세 부과했던 것도 취소되고 연기된 것도 많았잖아요. 아니면 이 관세 부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그런 건의 상황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의 뻥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11월 달부터 계속 예고가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그 부분을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그 외국계의 동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한번 그 화면을 보세요. 네, 네. 외인들 방향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소 쪽엔 순매수예요. 물론 금액이나 수량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에서 매물이 이제 안 나오는 측면의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126 계약 순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대별 동향을 보면은요, 그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거래소에서 외인들이 비차익에서 463억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순매수 바스켓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인들의 매도세는 한 5조 선에서 11월, 12월 달에 걸쳐서 한 5조 원가량을 이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에서 거의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겁먹을 그럴 패턴의 장은 아니에요. 한 가지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차트상으로 볼까요? 주봉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주봉이 그 20주선이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20주선은 2050포인트죠. 거래소에서. 네. 이 까만 선이 살아서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도 20주선이 받쳐주고 있죠. 여기 까만 선. 네. 그렇죠? 네,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죠.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국 관세, 이거는 뻥카일 가능성이 있고 두 네. 번째 외국인 동향, 네. 그리고 주봉 차트, 이 세 가지를 보면 너무 겁먹고 우리가 할 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달인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실리콘웍스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작은 반도체 칩을 생산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네. 반도체 칩이 뭐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화면 보면은 그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단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픽셀 단위를 구동시키는 작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실리콘 웍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기를 팹리스 업체라고 그러죠.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LCD 쪽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그 범위를 좀 더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OLED용 반도체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 그 팹리스 업체라는 강점이 있죠. 네, 국내 1위나 세계 1위는 항상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 플러스 2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요. 자, 비즈니스 서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서머리. 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구동하는 핵심 부품. 이게 이제 DDI라고 그럽니다. 네, DDI. 네, 요걸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밑에 그 다른 신용 평가사에서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이 기업을 설명한 걸 보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DDI 요걸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네네. 작은 반도체 칩. 그리고 이제 LG 쪽을 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LG 그룹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비중을 확대를 해서 네. 이제는 OLED 반도체 업체면서 이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 인사말을 한번 볼게요. CEO 인사말을 보면 네. 네, 여기 나와 있지만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방향이 나와 있죠. 네.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데 글로벌하게 진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 도약을 하겠다. 네. 그렇게 나와 있죠. 사업 분야 화면 보겠습니다. 사업 부문은 두루두루 용도가 있죠. 뭐 TV라든가 IT 솔루션이라든가 홈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이라든가 뭐 네. 모바일 솔루션 전부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 1위 팹리스 기업이면서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기업이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DDI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1위 팹리스 기업인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접근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점들 있다면 어떤 점들이 또 있을까요? 예, 뭐 실적 자체는 금년에 3분기까지 그 반도체 업황이 좀 흔들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는 않았어요. 3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것의 개선 요인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한 게 있었는데 3분기 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62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생긴 손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4분기나 내년 되면은 발생하지 않을 손실입니다. 재고평가손 60억 정도가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실적은 좀 시원찮았지만은 지금은 약점이지만 나중엔 강점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한번 보면 네, 그래서 3분기에 14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네. 2019년 12월 금년도 기준으로 예상 컨센서스가 한 452억 정도 나옵니다만은 작년에 558억보다는 못하죠. 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지금 2019년 12월 4분기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이제 점증해 가는 맛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토탈 실적 자체는 시원찮았다. 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 LCD 가격 네. 패널이 하락한다든가 그 건이 이제 많이 작용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실적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 매출처가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쵸. 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반전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봐야 됩니다만은 패널 가격 하락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쪽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LCD 쪽의 가동률을 좀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템리스 업체인 현재 이 기업도 좀 부담을 받았던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OLED 사업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 기간이라든가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비용이 발생한 것이 그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좀 됐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 아직까지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퍼 같은 경우 측면 보면은 그래도 아주 높지는 않죠. 지금 네. 12배 정도 다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비교적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ROE 같은 경우도 한 11.4배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여하튼 수익 가치 측면이나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퍼가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실리콘웍스에 좀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차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기업의 좋은 점들은 또 더 많이 다양할 것 같거든요. 좋은 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점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수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지금 19년이죠. 네. 그러니까 2020년은 최대 실적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1단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있죠? 그 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2019년에는 좀 아까 봤죠. 시원찮았죠. 근데 2020년에 뭐 예상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한 655억 정도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EPS 한 3,500원 선 정도 잡고 그럴 경우에 퍼배수도 한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어떤 목표 주가라는 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적이라든가 그 수치를 가중평균한 겁니다. 네. 금년도는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을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최대 실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LCD 패널 가격 있죠. 네. 이게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강력한 반등을 어제 같은 경우 했던 것도 그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향 매출이 꽤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실적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OLED 쪽에서 매출이나 실적이 좀 커버가 되면서 네. 그쪽에서 또 실적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최대 실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구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실적이 조금 처졌다 하더라도 현금이 많으면 겁낼 게 없는 건데 자산 구조를 한번 보면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유동 금융자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네. 이게 한 1,125억.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633억. 그래서 대개 한 2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현금이. 그쵸.
그에 비해서 이제 유동자산은 5천억대지만 부채는 한 천억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동금융자산이나 현금성 자산 이걸 통틀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현금성 자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봤지만 글로벌 경쟁사 대비한 ROE 화면 있죠. 네. 글로벌 경쟁사 화면 다시 가보면 거기서 ROE 같은 경우가 확연하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 경쟁사랑 한번 비교해 보면요.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네. 화면 네, 보면은 자, 뭐 물론 좀 못한 것도 있지만 비교적 괜찮은 거예요. 퍼 측면도 그렇고 PBR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ROE는 조금 처지지만 기타 다른 부분 뭐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실적이 시원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지금 이 표는 이제 과거 수치거든요. 네. 미래 수치로 이제 평가가 될 때는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이제 과거에 그 항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인 퍼 수준과 평균적인 PBR 최저 최고점 대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항상 이걸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가치적으로 그 기준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느냐 높은 위치에 있느냐 요건 항상 우리가 점검을 좀 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관련 지표 화면을 한번 보면은 지금 저 최고가 한 20배 퍼가 최저가 18배인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퍼가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위치예요. PBR 같은 경우도 지금 1배수가 조금 넘어가는데 최저가 1.07배죠. 그리고 최고가 2.32배입니다. 네. 아직 위쪽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볼까요? 증권사 보고서 어떻게 나와 보면은 있죠? 되게 이제 분석 보고서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조금 그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4만 원대 중반 그리고 좀 높게 보는 데는 한 5만 원 선 이런 정도 범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뭐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봐도 괜찮고 공매도 대차 화면 한번 볼까요?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 비중 자체를 보면은 뭐 25% 10%도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네. 공매도 량을 보세요. 만주 정도예요. 만주. 네네. 비교적 그 하루 거래 대비해서 이런 정도 공매도량이라면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그래서 겁먹을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질은 칠 수는 있지만 네. 이어나가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그 대차 상황 보면 빨간 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차가 쭉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봐야 얼마나 치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대차 부분에서는 겁먹을 거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입체 분석. 보면 자, 이거 우리가 특이한 것은요. 투신하고 연기금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저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 근데 주체가 뭐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좀 단기 매매 일삼는 그런 쪽이 아니고 사모펀드 이런 쪽과 같은 쪽이 아니고 연기금이나 투신이 사면 좀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주로 순매수를 하면서 약간의 중간에 흔들림은 있지만 주가를 우상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체 세력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좋다.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강점들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실리콘옥스의 장점들도 또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기술적으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뭐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쵸? 좀 사는 쪽으로 네. 보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좀 주가가 실리콘웍스가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흔들면서 눌림목을 좀 줄 때 그런 때 어떤 타이밍을 가져가도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봉을 한번 봅니다. 주봉. 주봉은 뭐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여기서 몇 번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네.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선이 아마 PBR 1배선일 겁니다. 최저 PBR 선이잖아요. 네. 이 선을 확인을 하고 이제 슬슬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채비를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차트고 일봉을 보면 일봉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과하게 밀었다가 아래꼬리 주면서 낙폭을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그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쪽을 좀 따라가거든요. 그 측면도 있습니다. LG 많이 디스플레이는 올랐네요. 오늘 보세요. 어저께 급등해서 네.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 측면이 나쁘진 않고 자 실리콘웍스로 다시 왔어요. 이제 차트로. 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한 거고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이 목표가를 평균 퍼가 한 1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13배 수준이면은 내년도 그리고 EPS를 한 3,500원 선 정도 보면 대개 5만 원 조금 아래 지점 뭐 요런 지점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리콘웍스의 최근 평균 퍼를 계산을 해서 내년도 실적 EPS를 대입을 해서 해보면 그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요 정도 선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주 잘 될 경우죠. 모든 게 다 술술 풀리고 실적이 예상대로 나올 때 얘기니까 네. 이거는 그냥 꿈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나중에 실적 뒷받침이 되는 걸 봐가면서 하시면 좋겠고 저는 1차를 4만 원대로 보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2차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날 때 한 4만 5천 원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고 매수가 범위는 뭐 대개 3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뭐 한 3만 6천 원 선 네. 요 정도는 이제 매수 가격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1차 목표가는 4만 원대, 2차 목표가는 45,000원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실리콘웍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감만종 마켓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